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퍼스널 인주어리까지 이 교통사고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퍼스널 인주어리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크게 손해를 보는 건 그 깨진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아픈 내 몸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로퍼티 데미지에 관해서는 누누이 이제 저희들이 알아봤고 퍼스널 인저리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예. 퍼스널 인저리에서 대표적인 부분은 난 이코노믹 데미지하고 이코노믹 데미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비경제적인 손실하고 경제적인 손실, 한국말로 따지면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경제적인 손실에는 대표적인 게 아팠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위자료를 들 수 있고요. 예. 그 위자료 범위 내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못한 그런 네. 우스갯소리로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재미에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코노믹 데미지에는 뭐 경제적인 손실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치료비. 네. 네, 치료비 발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좀 큰 경우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일을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여기하고 관련해서 그 지난 시간에는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텍사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잖아요. 예. 부부간에 나만 돈을 번다고 해서 이 돈이 다 내 돈이 아닌 것이 네, 부부간에 공동 소유권이 있어요. 예, 공동 재산이다. 네,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난 이코노믹 데미지 즉 내 뭐 그 얼굴에 화상이 생겼다. 이거 디스피겨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난 이코노믹 데미지에 들어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 그러면은 난 이코노믹 데미지 즉 페인 앤 서퍼링 내가 아팠는데 왜 내 와이프랑 같이 돈을 쉐어를 해야 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코노믹 데미지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이코노믹 데미지 즉 뭐 경제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뭐 월급을 못 가져왔다. 아니면 치료비가 생겼다. 엄청 많이 나왔다. 네. 이거는 뭐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이죠. 빚도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도 반반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는 아니면 상대방에서 가져온 돈을 남편이나 아내가 다 가져가고 나는 빚만 지란 말이냐 이런 법리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난 이코노믹 데미지는 부부간에 나눠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코노믹 데미지로 나온 보상은 부부간에 나눠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예. 네. 이 공동 재산과 독립 재산을 나눠야 될 때는 주로 이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뭐 논쟁이죠. 많이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 상속 관계도. 그렇죠. 상속 관계나 이혼 관계가 걸릴 때 이게 부부 공동 재산이냐 예. 아니면 단독 재산이냐. 네. 단독 재산과 공동 재산의 상속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뭐 법률 분야는 하나만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분야가 또 이렇게 섞여 있고 엮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조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오는 보상금도 어떤 거는 공동 재산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거는 단독 네. 재산이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배우자의 소셜 넘버나 아니면 정보를 달라고 하면 도대체 왜 내가 이걸 줘야 되지라고 그 반문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배우자의 정보가 뭐 인베스티게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돌아봐야 될 것이 이제 커다란 메이저 이슈는 거의 끝낸 것 같아요. 퍼스널 네. 인저리까지 갔으면 메이저 이슈는 거의 저희들이 커버를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나의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잖아요. 네. 뭐 사고가 뭐 났는데 뭐 forever 한 10년 지나 20년 지나 뭐 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일러서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소멸시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그때 시간이 지난 상태의 법률 관계나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정신을 살려서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게 소멸 시효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인한 내가 받은 피해를 어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네.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말 맞나요? 아, 네, 2년 맞습니다.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예. 김원영 변호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네.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래요? 2년이군요. 네, 2년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날짜부터 날로부터 2년이요. 예. 네. 그래서 뭐 교통사고는 아비스하죠. 사고 났는데 뭐 몰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사고 난 건 난 거니까 비접을 한 거니까 네. 그날부터 2년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서양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법률 격언이에요. 예.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 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그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공은 공, 사는 사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포들이나 아니면 한국민들은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공사가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정에 이끌려서 뭘 이렇게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뭐 피해 사례들을 이렇게 하나 예로 한번 들어드리면 네. 한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라고 통칭하면 A는 2015년 11월 30일에 I-35를 달리던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친구 B랑 같이 가다가 친구 B가 뒤에서 꽝 들이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친구 B는 오래된 친구죠. 뭐 미국 이민 같이 와서 뭐 동고동락했던 형님 동생 뭐 이런 사이쯤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자동차 부분만 이렇게 그냥 네가 뭐 고쳐주고 A가 B한테 그랬어요. 뭐 우리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뭐 그 위자료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냐? 아파도 내가 참겠다. 예. 내가 뒷목 붙잡고 그냥 물파스 바르고 버텨보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지나 한 이제 2017년 12월쯤 12월 1일 날 네. 도저히 그때 부상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길래 뭐 병원 가봤더니 네. 뭐 예를 들어서 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네. 큰 데미지를 그렇죠. 입은 이제 거예요. 큰 데미지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데미지인 줄 알았는데 큰 데미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가 2만 불이 드네요, 3만 불이 드네요. 이런 그럴 수 얘기가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고는 2015년 12월 30일에 났어요. 11월 말. 네. 하지만 그 B라는 분이 병원에 찾아가고 너무 큰 비용비가 나오니까 B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 안 되겠다. 네가 치료비를 다오. 네 보험 좀 쓰자. 그렇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B라는 사람이 그 2년 전에 일어난 사고를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와서 2년 지난 다음에 그때는 형님이라고 봐준다더니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변호사랑 상담을 해봤는데 변호사 K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그 K 변호사의 답은 명확할 거예요. 돈 줄 필요 없어요. 2년이 지났기 네, 때문에. 법적으로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예요. 예. 그 부분 중요하네요. 네, 2년이에요. 소멸시효는 민사상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한 민사상 소멸시효는 2년이다라고 딱 각인을 해놓으시면 네. 아마 그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예.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네, 민사상 이 수도 할 수 없고 소송 자체가 예, 소송 자체가 근거가 네. 없어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소멸시효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외가 있나요? 미성년자는 예외예요. 미성년자는 그러면 소멸시효가 미성년자의 소멸시효는 예를 들어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가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인 18세잖아요. 예. 그때부터 2년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미성년자는 소멸시효가 20살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18세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18세부터 플러스 2년이니까 네. 20살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A에서 A가 미성년자고
B가 예를 들어 뭐 삼촌이다 아니면 네. 이모다 내 가까이 사는 이모다라고 했을 때 16살 때부터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6살 때 운전을 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가족 간에 소풍 갔는데 뒤에서 삼촌이 빵 하고 받았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은 A는 삼촌인 B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거는 18세 플러스 2년 즉 20살까지. 20살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삼촌은 야 3년 지났는데 뭔 일이냐 아까 얘기해서 2년 지났는데 뭔 소리냐 이제 뭐 나는 법적으로 책임 없다라고 오리발 내밀면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미성년자예요. 그 예. 당시 미성년자였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예외 사항이 있나요? 뭐 또 그래서 이제 그 이거하고 연관돼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깊어지는데 네. 깊은 수렁 속으로 좀 더 빠져보실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촌 보험 쪽으로 이제 클레임을 했다고 해요. 예. 16살, 17살 되는 해, 7살 되는 해 클레임을 했는데 미성년자들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세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 삼촌인데 뭘 이렇게 독하게 하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A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좀 부상 정도가 심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또 발견된 거예요. 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18세가 넘어서 후유증이 발견됐는데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 부모가 세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클레임을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아, 네. 성인이 됐을 때 네, 그래서 다시 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나 아니면 그 피고 쪽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예.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을 하자. 일사부재리 원칙을 레스 주디카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로. 그래서 뭐 프렌들리 로스지라는 개념을 그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는 사고를 당한 A의 부모가 네. 소송을 파일하는 걸로 해서 그 B를 상대로 소송을 파일하는 걸로 해서 법원에서 파이널라이즈 시켜버려요. 예. 네, 뭐 월마트나 아니면 뭐 큰 그로서리 체인이나 등등 이런 데서 미성년자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프렌들리 로스굿이라는 개념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 이런 거 한번 사시다가 뭐 자녀들 다 있으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개념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네. 깊이 들어갔나요? 네.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가디언 에드 라이덤 나오고요, 어토니 에드 라이덤 이런 거 등등 나오는데 예,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겠네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우니까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 2년 네, 기억을 맞습니다. 하셔야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저희들이 교통사고 관련한 소멸시효를 봤는데요. 네. 다른 또 유의미한 그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랑 이제 시비 끝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친구한테 아니면 뭐 폭행 사건. 뭐 폭행 사건 등등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부부간의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네, 어설트 앤 배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소멸시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되나요? 2년이에요. 아, 교통사고와 같네요. 네, 그래서 2년 기억하시고요. 2년 이내에 내 그 권리 행사를 하셔야 돼요. 예.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계약은요. 아, 내가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이라든지 그런 계약을 네, 했을 계약을 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사고 파는 계약을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요. 예, 분쟁이 생겼을 네, 때 분쟁이 생겼을 때 4년이에요. 네, 그거는 좀 기네요. 한 트랙은 4년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뭐 불법 감금을 당했어요. 네. 네, 2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할 수 있는. 그다음에 네. 사기 사건이 생겼어요. 사기를 쳤어요. 네. 사기로 나를 속여서 이 사람이 내 재물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나를 어떻게 손해를 끼쳤어요. 예. 사기는 4년이에요. 4년. 네, 포로는 네. 4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은 네. 그런 어떤 사건들이네요. 그다음에 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욕설을 하고 다녀요. 슬렌더, 예. 리벨 앤 슬렌더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1년이에요. 아, 굉장히 짧죠. 그러네요. 네. 그거는 근데 짧네요. 1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메디컬 말프랙티스 네. 2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보면은 뭐 타인이 내 재산을 망가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누가 내 차에다 돌을 던졌어요. 아니면 예. 우리 집 문에다가 뭐 문을 망가뜨렸어요. 누가 2년이에요. 예. 네. 그거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타인이 내 프로퍼티를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너 들어오지 말라고 워닝 붙여놨는데 네. 2년이에요. 아, 거기에 대한 법적인 네, 소송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보통 2년인 것 같고요. 정리해 보니까 이 명예훼손만 1년으로 좀 1년, 짧고, 네, 계약법은 4년. 예, 계약과 사기는 4년으로 좀 네. 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사실 그리고 이거는 그 조금 시간이 남아서 민사상 소멸시효고요, 형사상 소멸시효도 있어요. 네, 네, 형사상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가 없는 게 있어요. 아, 텍사스에서는 살인하고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아마 없어요. 없군요. 내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살인에 되는데 대해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고요. 예, 예를 들어 공소시효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죠. 네, 예. 공소시효. 음, 그다음에 그 미스디미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경범죄 음주운전을 같은 했어요. 경우.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미스디미너잖아요. 네, 소멸시효가 몇 년일 것 같아요? 몇 년인가요? 2년이에요. 네. 아, 그래서 내가 뭐 한 6개월 전에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안 잡혔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 그럼 안 마시기 되십니다.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군요.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은 또 다른 게 살인하고 관련한 소멸시효는 그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예, 최근 이제 한국 같은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그 텍사스하고 다른 게 이제 그거고요. 예를 들어 또 이제 하나 또 아셔야 될 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타주로 갔다. 네. 그 기간 동안은 간 있는 동안은 정지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네, 민사상의 그 소멸시효도 다 그렇게 네. 적용이 되나요? 네. 이 텍사스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건 민사상은 아니고 달라요. 형사상만, 형사상으로 가요. 네. 민사상은 적용이 안 되고 형사상만. 네. 예, 그런 부분도 또 차이가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형사상으로 좀 다른 거는 저는 뭐 소송이 파일가는 그 뭐 인다이트먼트 그 가는 한국말로는 제가 잘 기소한다. 예, 기소가 돼 있다. 그 펠론이든 아니면 미스디미너든 기소가 돼 있다. 예. 기소가 돼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된다. 아, 그때부터. 네. 일단 기소가 되면은 뭐 그 정지되니까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된다고 네, 보면 뭐 다른 되겠네요. 주로 도망갔다, 어디 예. 숨었다, 다 안 되는 소용이 없는 거네요. 소용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2년, 거네요. 3년이 지나도 네. 5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어요. 예, 중요한 또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교통사고 퍼스널 인주어리 거기다가 또 소멸시효까지도 아주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